서들어오게 되는 거죠. 쫙 쳐들어왔는데 이때 여러분 여기가 우리 강동육주 아닙니까? 제가 표시한 여기 강동육주. 여기에 고려의 장수들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모여있는 거예요. 엄청 센 놈들이. 쉽게 말해서 고려의 막 말만 들어도 막 전투력 엄청난 장수들이. 그래서 이때 딱 몽골군대 쳐들어왔는데요. 자, 귀주성에서 딱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몽골은 어떤 작전을 쓰냐면요. 얘네 기병이잖아요. 기병인데 얘들은 아주 기습전법을 써가지고 속도전을 내요. 그래서 팍 치고 가는 건데 이때 그 몽골과 싸우는 애들이 단 요만큼이라도 저항을 벌이면요. 무조건 다 죽여요. 여자, 남자, 노인, 가축, 어린아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몽골과 싸우지 않을 바에는 항복하거나 도망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몽골 애들인데 얘네가 기병 중심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가 중심입니까? 산성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몽골이라고 하는 기병은 초원이나 들판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산성이다 보니까 비교적 몽골의 침입을 잘 대비를 했던 건데 몽골은 산성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공성전이라 그래서 성에서 싸울 때 그것도 대비했던 거예요. 뭐냐면요. 몽골의 군대 기병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성이 있다고 하면요. 그냥 몽골 기병에게 달려요. 그럼 성벽이 들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패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몽골의 기병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성벽으로 달리면 말 타은 상태 뒤에다가 모래주머니 같은 걸 들고 뛰어요. 가서 성벽으로 쭉 달려가서 요렇게 턴을 하는 거예요. 턴. 쭉 달려가서 요렇게 턴을 하면서 요 성벽 앞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던지고 가버리고 모래주머니를 던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앞에 여러분 이렇게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래주머니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언덕같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성벽 앞에. 그러면은 그 언덕 앞에까지 쌓이면요. 기병이 다다다닥 달려와서 모래주머니를 타고 성벽을 뛰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성전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렸던 게 몽골의 기병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몽골 기병은 다른 기병들 날렵하고 훨씬 더 튼튼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몰랐겠죠? 모르는 상황 속 한성에서 막 치열하게 싸웠던 거예요. 위에서 활 쏘고 불 던지고 막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몽골 애들이 산성에서 저항하는 고려 군대를 보고서 어떻게 하겠다. 이 모래주머니 성벽에 쌓아가지고 모래주머니 타고 성을 뛰어 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이 쫙 달려와서 귀주성 앞에다가 여러분 그 뭡니까? 그러면 모래주머니 던지고 했던 건데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요.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쌓여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래주머니의 압력에 의해서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기 뭐가 되니까 구멍 뚫려버리니까 그 구멍으로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몽골의 군대가 들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피터 잭슨 감독의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2편 보시면 그게 그 뭐죠 여러분들? 두 개의 탑이잖아요. 두 개의 탑 마지막 보시면 헬름업국 전투라 그래서 오크의 대군대의 병력이 쳐들어오고 위에서 이제 우리 그 인간들이 막 버티다가 결국 성벽이 성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오크 애들이 폭탄해가지고 성벽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터진 그 무너진 성벽으로 오크의 군대가 막 몇만 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귀주성의 수비대장이었던 김경손이 그 자기 상관이었던 박서한테 장군, 내가 나가서 막겠다. 내가 나가서 막는 동안 뒤에 성벽을 보수해라. 박서가 김경손한테 얘기합니다. 성벽을 보수하는 순간 들어올 길이 있어요? 없게. 들어올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나가면 죽는다. 어떻게 할 거냐? 나 나가겠다. 하지만 병력을 좀 줘라. 이제 박서가 얘기한 거죠.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고려사 기록에 13명을 달라. 13명? 몇백 명도 아니고 몇천 명도 아니고 13명. 그 13명을 이끌고 김경손이 무너진 성벽을 치우면서 나갑니다. 나가자마자 화살이 날라온 거죠. 날라오니까 손으로 화살을 막은 거예요. 막으니 어떻게 했어요? 화살이 박혔겠죠. 그리고 박힌 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몽골군을 찌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나가서는 거기서 엄청 치열하게 싸우면서 뒤에는 이제 그 고려군대가 성벽을 메꾸고 성벽을 메꾸는 순간 돌아올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 13명의 일종의 결사대라는 게 있습니까? 김경선이 13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몽골 중군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중군까지 여기까지. 쫙 중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몽골 장군 수십 명의 목을 베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몇만 명이거든요. 몇 명인데 13명이 그 중앙군까지 몽골 중앙군까지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목을 베고 몽골 지휘관의 목을 치고 해가지고 중간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전장이 조용해진 거예요. 왜? 그 13명이 완전히 몽골 진영을 붕괴시키고 있는 모습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 애들이 이렇게 넉넉히 본 거예요. 저 자식들 뭐냐. 그래가지고 그 13명이 완전히 중국까지 들어가서 몽골 진영을 붕괴시키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귀주성으로 들어왔는데 전사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이걸 봤던 몽골 애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그러니까 김경선이 딱 귀주성 뒤로 들어오니까 박서가 얼른 내려가서 김경선을 맞닥뜨렸는데 딱 맞이한 거죠. 근데 김경선 여러분 그 갑옷에 완전히 피범벅이 되어 있었겠죠. 예? 정말 치열하게 싸웠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몽골 애들은 질려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귀주성을 뚫지를 못하 버리니까 이렇게 우회해서 애들이 뭘 포위하게 된다? 바로 개경을 포위하게 된다. 자, 그 내용을 교재하고 좀 맞춰봅시다.